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EX하고 있는 골봉입니다. 자, 오늘 조금 급하게 줌을 맞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항상 배우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초보자 특집이죠, 이번 주가, 그죠? 초보자 특집으로, 병아리 특집으로 쭉 하고 있고, 제가 오늘 한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시바지 노고가 도대체,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에서, 고야에서. 이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그 많은 매매법 중에 우리가 시바지 노고 매매법으로, 음, 알려드리나, 그걸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나, 뭘 얻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서없이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는, 제 경험을 비춰보면, 이 투자 시장은 굉장히 이 감정을 건드리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도 정말 금방 나고, 수익도 금방 나고, 손실도 금방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막 크게 욕심이 없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처음 이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포지션도 잡아보고, 뭐 현물도 사보고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을 나는 거를 딱 보고 나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요? 욕심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몰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지표 중에서도 공포와 탐욕 지수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경험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일이다 보니까 음, 엄청난 그런 도파민이 팍 이렇게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좀 어떻게 보면 중독 증상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휩싸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겪는 과정이 지금 병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겪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겪어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겪을 만큼 겪어서 시장을 몸으로 이렇게 익혀야만 앞으로 우리가 뭐 한두 번 이렇게 거래해서 끝날 게 아니고 시드도 많이 모으고, 코인도 많이 모으고 해서 큰 자산가가 된 이후에도 트레이딩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그런 기술을 저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엄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시장에서는 손실하고 직결되거든요. 실수도 손실하고 직결되고, 어떤 올바른 선택이 수익과도 직결되지만 손실과도 되게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초보들이 빠지는 어떤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을 제 경험에 비춰가지고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저희 이제 시스템에서 시작하는 분들은 시바지노고 매매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바지노고 매매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본다면 간단하죠. 여기서 뭐 차트를 본다면 뭐 롱이 발생했을 때, 시그널이 변경됐을 때, 시그널이 바뀌었을 때죠. 그죠? 시그널이 바뀌었을 때 L2로 만약에 바뀌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추세가 롱으로 바뀌는구나. 그러면 어디서 진입한다고요? 고야 라인에 왔을 때 진입. 다시 한참 시간을 지나고 쭉 이렇게 산을 하나 그리고 다시 고야 라인에 왔을 때 진입하는 방법이 시바지노고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의 내용은 뭐, 한 시간을 안 들어도 사실은 이해할 만큼 되게 간단하죠, 그죠? 간단한데, 이 매매법이 담고 있는 그런 속뜻은 되게 깊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시그널이 바뀌면이라는 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가 구독료를 내는 이유는 시그널을 보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시그널은 되게 깜빡깜빡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처음 몇 번 해보다가 저 같은 경우도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이자 이 트레이딩 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보조지표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어, 이런 보조지표들이 있고, 실제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주식에서부터 코인까지 자기만의 이제 매매법을 엄청 이렇게 홍보하는 채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마치 무슨 비밀 매매법을 알아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탐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기본적인 거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돈을 벌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차트도 유료 구독했고 이제 코인을 시작 다들 하시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 이 분이 굉장히 트레이딩을 잘하니까 이분이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수익을 더 낼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에 조금 휩싸였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어,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왜냐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통, 밖에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알려줄 정도로 하신 분들은 못해도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는 다 트레이딩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와, 진짜 시원하다. 알수 있잖아. 완전 네, 시원해요. 죄송합니다. 음소거 한번 하고 갈게요. 네. 하는 분들은 그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같이 아무런 뭐 투자 경험이나 이런 게 없고 초보자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리스크가 군데군데 많이 있다는 거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내줄 발견하지 알바가? 어? 못하고 내줄 리스크 알바가 관리 다 자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나에게는 혼돈을 주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그널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저희가 구독한 이유다. 라고. 그다음에 진입하는 거는 고야에서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기울기가 있는 고야의 라인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기울기. 위로 45도든 아래로 45도든 기울기가 쭉 유지되고 있는 고야의 라인에서 진입한다. 이거는 뭘 이제 해주냐면, 초보 입장에서 코인을, 포지션을 잡던 아니면 현물을 사던 이렇게 할 때 어디서 도대체 사야 되느냐가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어디서 사야 되냐? 차트는 계속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사야만 되나? 라는 거에 대한 정답이 사실 이 고야 라인, 시바지 노고에서는 고야 라인이 그 해답을 줍니다.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고야 라인을 지워보거든요. 이렇게 지워보면 정말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빡 들어요. 그죠?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이 차트를 보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중심점을 잡아주는 고야 라인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과 고야 라인 기반으로 들어갈 지점이 정확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연습을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만 꾸준히 해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야 라인 만났고 기울기가 있고 하니까 진입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실제 저희랑 같이 오랫동안 이제 스터디 하는 분들은 스터디 하는 팀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어떤 걸 느끼냐면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만나도 똑같은 코인을 잡아서 똑같이 익절하고 있는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스터디를 같이 하는 분들은 관점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비슷한 매매법으로 비슷한 코인을 찾아서 비슷한 지점에서 서로 익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익혀간다. 그래서 시바지노구 매매법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어, 뭐, 바깥에서 저희 차트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온갖 보조지표를 다 보고 지지 저항선을 긋고, 뭐, 볼린저 밴드가 뭐, 뚫렸네, 건드렸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아마 진입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아주 단순하게 핑크색 라인에 기울기가 있고 닿았다면 진입할 수 있다. 진입 타점을 아주 명쾌하게 정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 예약 익절이죠. 그죠? 1단계에서는 연습 기간은 1.2% 예약 익절입니다. 근데 이 1.2%도 그냥 1.2%가 아니고 확률적으로 1.2%가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바지노브 매매법은 추세가 쭉 유지된다면 계속 익절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추세가 꺾일 때에는 손절을 사실은 한 번씩은 해야 되는 매매법이거든요. 추세가 꺾일 때. 해야 되는 매매법인데, 어,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중에도, 만약에 내가 예약 익절을 1.2% 정도 걸어둔다면,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 정도 1.2%는 입절을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추세 변화와 크게 상관없이 아니면 횡보나 뭐 기울기가 조금 덜하더라도 사실은 1.2% 입절은
시간도 줄여주고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2%로 올리면 훨씬 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3%로 올리면 훨씬 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훨씬 더. 그래서 그 1.2% 구간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은 결국 뭐냐 하면 남들은 막 5% 수익 내고, 뭐 6% 수익 낼 때 나는 1.2%만 수익 내면 에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마음도 사실은 이제 넘어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손절이나 이런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뭐 5%나 6%낼 수 있죠. 요런 데 잘 들어가서 장대 한번 만나면 사실 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5%든 6%든 10%도 낼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이제 입을 모아 얘기하시겠지만 내가 목표 수익률이 1%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 수가 있어요. 훨씬. 그리고 한번 고야가 이렇게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일을 하시면서 짬짬이 거래를 해야 되거나, 뭐, 낮에 일할 때는 도저히 차트를 볼 시간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매매법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3%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포지션이 정리될 때까지 2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2% 예약 익절을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거의 신경을 안 써도 익절될 수 있을 만큼 거의 한 10번이면 9번 정도 익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그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익절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병아리를 처음 시작하거나, 일지를 쓰기 시작하신 분이라면, 그냥 크게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1.2% 예약 익절을 꾸준히 해보시는 걸 이제 권해드리고, 한번 그래도 나는 길게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수익률이 나냐 안 나냐를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그 수익률을 낼 때까지 내가 시간은 얼마가 소비되고, 감정은 얼마나 소비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반대 시그널이 뜨면 손절하세요. 손절은 진짜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먼저 주식을 투자하시던 코인을 투자하시던 좀 그래도 길게 투자하신 분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장기간 이렇게 우여곡절을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자신만의 손절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명확하고 만약에 자기가 들어가는 진입 타점이 있다면은 언제 이게 뚫렸을 때 언제 나와야 되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있고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해 가시거든요, 보통. 근데 저희 EX 같은 경우는 구독하고 수익을 내는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너무 경험이 짧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짧냐면, 시장의 추세를 보는 눈도 굉장히 짧고, 반대로 간다면 얼마나 세게 갈지를 이제 감을 못 잡은 상태에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의 기준이 생기기에는 조금 그 경험이 짧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짧죠, 그죠? 그래서, 네,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어, 그래서 손절 기준이 없을 때, 요 S 시그널이 뜨면 손절한다. 이것만 하나 그냥 철석같이 믿고 S 뜨면 몇 프로가 손실이던 간에 S를 보고 끊는 연습을 계속 한다면 진짜 이렇게 그 변동성도 크고 세력이랑 뭐 병아리랑 저 개미랑 이런 데 다 섞여서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반대 시그널 되면 손절한다 이거예요. 손절을 도대체 왜 못하냐면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이 서양의 문화는 스포츠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게임을 해도 약간 리그전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게임에 강팀을 만나서 이번에 지더라도 다음 팀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승을 쌓아가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승도 가능하다. 뭐 이런 판단들을 게임할 때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어, 이제 우리 민족성 자체가 모든 게임이 다 한일전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임. 근데 이 트레이딩도 보면 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보면 기어코 이거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끝내야만 이제
직성이 풀리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걸 보면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에이 몰라 올라올 때까지 나 그냥 안 봐 하고 덮어버리던지 죽을 때까지 물을 다시 탄다든지 그 결론은 뭐냐면 이미 관점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트레이딩은 제가 좀 얍삽한 건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요. 트레이딩만은 진짜 좀 얍삽하게 해야 된다고. 얍삽하다는 건 뭐냐면 정말 기회가 될 때 익절하고 나오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털고 나와야 돼요, 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막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차트랑 막 싸우고 계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트랑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미 차트가 밀렸는데 그걸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싸워야 되겠지만 관점이 깨졌다면 패배를 인정하고 나오는 것. S가 떴다면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고 나오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절 연습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손절할 수 있는 금액으로 먼저 연습하셔야 되고,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S 보면 누르다 보면 이제 시드가 쌓일 거예요. 시드가 커지면 처음에는 뭐 10불, 20불 이렇게 손절하기도 덜덜덜 떨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손절을 하게 되는데 그 손절을 하게 되는 그 뒤에 심리는 뭐냐면 이게 내가 원칙만 지키면 이 정도의 손절은 복구가 되더라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해본 경우에. 이 정도에서 끊는 게 훨씬 복구하기가 쉽고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게 손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손절을 못하는 거는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이게 복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계산조차도 아직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손실을 계속 보는 게 손실은 무조건 싫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손절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 시그널이 떴을 때는 무조건 버려보고 그리고 그게 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쭉 원칙대로 해보고 해서 이 원칙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진짜 큰 시드로 메인 시드로 트레이딩을 해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짬으로 몇 개가 올라왔는데요. 1.2% 걸었는데 수익률이 1.2%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많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가 예약 익절을 하지만 익절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 뭐를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 한 큰 금액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한번 사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1,000원에, 나는 무조건 1,000원에 사겠어 하고 예약 입절을 하면, 거래량이 많을 경우에는 내가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을 걸어도 한 번에 이렇게 1,000원이 전체 금액이 다 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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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나눠져서 사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1,000원에 걸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물량을 1,000원에 사겠다라는 방식이에요. 예. 근데 이 방식은 단점이 뭐냐 하면 포지션을 완벽하게 정리 못할 수가 있어요.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 금액의 1.2%에 끊을 수는 있지만 이제 포지션이 만약에 100달러를 걸었으면 100달러가 다 정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한 절반만 정리되고 절반이 남아버린다든지 한 90% 정리됐는데 10%가 남아서 계속 가져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마켓 느낌으로 좀 훑어서 정리하는 굳이 얘기한다면 내가 1,000원에 걸었지만 1,000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이 물량을 전부 다 끝내버리는 거야, 포지션을. 아마 이제 빙엑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초기 세팅이 되어 있어서 1.2%를 정리를 누르면 조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좀 센 경우에는 이렇게 좀 근처 가격으로 이렇게 훑어서 정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P&L이 조금 퍼센테이지가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이낸스, 빙엑스 상관없이 세부적인 세팅이, 거래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정확하게 1.2%에 정리되는 방법을 세팅해 놓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 포지션이 정리됐는데, 조금 뭐, 찌꺼기가 남는다고 해야 되나? 조금 남아서 계속 가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어, 그래서 시바지노구 매매법의 숨은 뜻, 첫째, 진입 타점을 정확히 알려준다. 그리고 언제 익절해야 될지 정확히 알려준다. 그리고 언제 손절해야 될지 정확히 알려준다. 이게 진짜 너무 단순하지만, 매매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싹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진입할 때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고, 진입한 후에 언제 나올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 항상 스트레스 받고 하면 사실 계속 트레이딩을 진행하긴 좀 어렵죠. 그죠?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가 떨어져요. 이제, 아,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덮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한 원칙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유지가 가능해요. 유지가 가능하고 스트레스가 덜 받고, 포지션도 충분히 이제 감당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숨어 있고, 제일 큰 핵심은 빠른 시간에 누구나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다가 시바지노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EX는 물론 차트의 트레이딩도 굉장히 큰 비전이지만 지금 엄청난 급부상하고 있는 레퍼럴 있죠, 그죠? 레퍼럴이 정말 막 살 떨릴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 8월 초에 들었을 때, 8월 초에 들었을 때, 레퍼럴 금액이 막 3조 6천억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에서 우리 회원이 거래한 전체 거래 금액이 3조 6천억이다 들었을 때 대충 나누기를 해보면 그게 하루에 한 100억 달러 이상 아니죠. 3조 6천억, 1000억 달러 이상. 100억 달러인가?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100억 달러 이상 거래가 일어나야 그 정도의 매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8월 한 중순쯤에 갔을 때 들은 게 하루에 일어나는 매출이 300억 달러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지난 7월 달보다 8월 달이 지금 거래량이 거의 못해도 두세 배 정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요. 이번 달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그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 레퍼럴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엄청난 양의 레퍼럴이 저희 회원들이 페이백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가 결국 레퍼럴 소득은 저희가 직접 추천한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잘 아는 사람,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조금 배워서 와서, 안전하게 수익 내고 거래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레퍼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수익 내게 가르쳐만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트레이딩에서 수익 내니까 너무 좋고 레퍼럴도 발생되니까 너무 좋고 일석이조죠, 그죠? 그래서 이 EX 사업으로 봤을 때는 좀 쉽게 누군가 배울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가 굉장히 없는 방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딩 방법은 너무 많고, 이거보다 훨씬 승률이나 뭐,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많다고 생각하고, 그 다 장점이지만, 과연 그런 매매법들을 오늘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한 달 이내에, 2주 이내에 배워서 나랑 똑같이 트레이딩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음표를 붙였을 때는, 사실 그 답은 시바지노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거를 계속 교육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3,007억 달러죠, 그죠? 예, 달러로 알고 있어요. 3,007억 불. 3,007억 아니고요. 잠깐만요. 자세히 감장한 말씀. 그쵸. 하루 거래량이 3,007억이에요. 3,007억. 어마어마한 거. 근데 전달에 계산했을 때, 제가 계산했을 때, 3천이 아니고 1,0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하루 거래량 3,007억이면 한 달 안 돼서 지금 벌써 3배가 늘어난 거예요. 3배가. 그럼 레퍼럴도 3배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레퍼럴 시장에서 새로 코인을 배우는 분들이 안전하게 리스크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트레이딩을 배워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시바지노고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최적화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이면에 그런 것들이 다 있다. 그래서 시바지노고를 잘 익히신 분들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남들이 만약에 3년, 5년 동안 배워야 될 것들을 한 달로 압축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빈틈은 있겠죠, 사실. 뭐 스포츠를 3년 배운 사람하고 한 달 배운 사람하고는 분명히 실력 차이는 나긴 날 거예요. 나긴 날 건데, 어, 같이 게임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게임은. 근데 만약에 3년 한 사람하고 같이 게임 하려면 나도 똑같이 3년을 배워야 된다고 하면 3년까지는 먼저 한 사람하고는 게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이 EX에서는 그거를, 어, 그 시간을 다 메꿔줄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겪어야 될 것들은 한 달 안에 다 겪어보고 같이 그래도 게임은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배워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시작하더라도 원체 시작한 시간이 이제 길지 않으면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이런 건 항상 안고 가죠. 그거는 사실 시간이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10년씩 골든탑을 쌓아서 거래하신 분들을 단시간에 사실 100% 따라가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사실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EX에서 가르쳐주는 시바지노고 방법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해가면서 차곡차곡 사실 쌓아가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트레이딩은 오늘이 가장 어렵고 가면 갈수록 조금 이렇게 뭐 굴곡은 있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제가 보면 항상 트레이딩이 점점 쉬워지지 점점 어려워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쉽게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일단 시바지노코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뭘 말씀드리냐면 초보자들이 빠지는 함정을 제가 스토리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보자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들어야 되고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빠져봤을 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XRP를 많이들 거래하시니까 XRP 차트를 보면서 한번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트레이딩 뷰를 했나요? 자,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감정이 흘러가는지 제가 이야기를 한번 쓱쓱 해보겠습니다. 한 달 차트밖에 없네요. 차트를 좀 비슷한 자리를 보면서 가면 좋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시그널이 없지만 여기 아마 롱이 떴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배우신 대로 잘 해요. 잘 해서 롱이 떴으니까 고해에 왔을 때 진입해서 수익, 진입해서 수익, 진입해서 수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이상하다. 저기 수익 인증샷이 매일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그분들은 1.2%가 아니고 막 5%도 내고 막 16%도 내고 20%도 내고 이렇게 하던데 하면 이제 살짝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요. 그럼 나도 내고 싶다. 그죠? 1.2%인데 6%면 5배잖아요. 5배 이상 되기 때문에 5배면 진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1.2% 익절을 하면 막 더 가요, 자꾸. 이렇게 더 가죠, 그죠? 1.2% 익절 나는 딱 하고 나왔는데 더 가요, 막. 1.2%딱 하고 나왔는데 막 더 가요. 그러면 이제 익절을 걸지 말아야 되겠다. 말고 나도 이렇게 더 가는 거를 좀 더 길게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이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익절을 이제 풉니다. 풀면 어, 또 수익이 또 나요. 추세가 좋을 때는 수익이 나요. 그래, 맞아.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내가 풀었더니 훨씬 더 많이 가. 그리고 계속 더 잘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세가 한 번은 무조건 꺾이죠. 그죠? 꺾일 때, 요럴 때 이제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익절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뭐 5%도 수익 보고 막 어떨 때는 10%도 수익 보고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2, 3%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끊고 이제 기다리게 돼요.
나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몇 번 해보신 분들은. 기다리죠, 그죠? 딱 기다리고 있다 보면, 아, 그래. 이번에도 6%, 7%딱 고야도 잘 맞았고, 6%, 7% 전고점까지는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돼요? 고야가 뚫리면서 추세가 변하죠. 음, 추세가 변합니다. 추세가 변하면, 바로 S가 뜨진 않지만, 여기가 이게 맞나? 많이 비슷한 때를 보고 하고 싶은데, 이게 언제쯤, 한참 전이네요. 그냥 이거 보고 할게요. 자, 추세가 변하면, 이때 S가 떴을 거란 말이죠. S가 뜨면 원칙대로 버려야 되죠. 그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고야가 뚫리고 S가 떴구나. 버려야지. 그랬는데, 마침 S를 못 봤어. 바빠가지고. 못 봐가지고, 놔둬버린 거예요. 이거 까먹고. 놔뒀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회복이 돼가지고, 익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역시 뭐 메이저 코인이기도 하고, 좀 기다리니까 올라오네. 야, 기다리니까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고야에 들어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어. 그런데 또 기다리니까 또 올라왔어. 어, 또 잡았는데 또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때 만약 S 신호가 이 정도면 떴을 수도 있죠. 떴는데 무시하고 기다렸더니 또 올라오고 익절이 또 됐어요. 이런 경험을 이제 조금 하게 되면 이제 지옥의 문이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열리면 결국 뭘 하고 있냐면 1, 2% 익절이 나고 있어도 난 안 끊고 기다려요. 더 이제 익절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요. 그리고 반대로 고야 뚫고 내려가서 S 신호가 떠도 안 팔아요. 끊지 않아요. 손절 안 한다는 얘기죠. 손절 안 해요. 그러면 이게 포지션이 위에도 지금 열려 있고 밑에도 열려 있고 아무런 지금 이 포지션을 닫을 근거가 싹 그 사이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다린다는 말 하나 때문에 싹 그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지면 언제 이게 피해를 보냐면 요럴 때 이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롱 진입했는데 또 밀렸죠, 그죠? 기다리니까 올라와. 또 기다렸어요. 또 들어가서 또 내려가죠, 그죠? 그럼 요 정도 왔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아, 기다리면 올라와. 또 당연히 생각하게 돼요. 지금까지 거의 지금 한 대여섯 번 정도 기다려서 다 입절을 했거든요. 그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면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쭉 빠지죠, 그죠? 쭉 빠지면 단순히 계산해도 여기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제법 한 뭐 많게는 7, 8%, 10%까지도 손실이 빵 났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2, 3%에서도 손절을 연습을 안 했는데 10% 보면 12% 보면 손절이 될까요?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 못 해요, 손절을. 왜냐하면 여기서도 끊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밀렸을 때 또 발동하는 방법은 올라올 거야. 기다리면 올라와. 이걸 또 발동시켜요. 그 정도만 발동시켜도 천만 다행인데, 이제, 이 마이너스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능적으로. 이건 되게 본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축구 게임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 게임이 졌다. 이거는 빨리 마이너스를 끊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직 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점에서 물을 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부드럽게 그런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물을 타면, 평균 단가가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여기보다 한 3배 정도 물을 많이 타면, 3등분, 하나, 둘, 3등분에서 3분의 1 지점으로 이제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현명하게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짧게 끊고 손절을 하고 나오면 다행인데 애초에 물을 탔던 분들은 목표가 뭐냐면 플러스로 이제 익절하고 나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짧게 끊고 나온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2시간 오르는 척 하다가 또 빠지죠. 그죠? 그럼 또 물을 타요. 이 꼬리에서. 2시간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또 빠져요. 또 물을 타요. 이거 한 두세 번만 하면요. 그냥 내가 시드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풀시드가 다 이 포지션 하나에 다 들어가게 돼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배율을 많이 안 썼다면 선물에서 현물이면 뭐 또 살아 있을 거고 배율을 많이 안 썼다면 살아서 언젠가는 탈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지금? 이거 탈출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못하죠, 지금. 아직도 탈출 못하죠? 탈출 못하죠? 배율이 많이 썼으면 이 정도 왔을 때는 청산 당한다고 보면 돼요. 끙끙끙끙끙끙 앓다가 청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산을 안 되고 살아났어. 평단가도 엄청 낮춰가지고 이 정도 와서 익절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물을 많이 타고 탈출을 하면요. 수익이 많아요. 시드를 엄청 많이 넣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회복이 되어도 시드가 굉장히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익절을 크게 합니다. 뭐 어떻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우습게 벌 수도 있어요. 매덕도 벌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물을 타고 물을 타고 물을 타고 해서 몇천만 원 매덕을 번 경험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물을 안 탈까요? 또 타죠. 그죠? 뭐 언제까지? 청산을 맛볼 때까지 계속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밀히 따져보면, 자, 여기에서 포지션은 롱을 들어갔는데, S가 떠서 안 팔았죠, 그죠? 안 팔고, 여기에서 만약에 물을 탔다. 라고 하면, 만약에 그 앞에 포지션이 아예 없고, 여기서 그냥 처음 롱 포지션을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영매매가 되는 거예요, 영매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을 거고, 나는 무조건 영매매를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가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원칙을 다 지키고, 지키다가, 좀 더 그래도 좀, 수익을 좀 늘려보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스토리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 여기에서 물 타는 거는 영매매라는 걸 생각도 못 해요. 그냥 이 포지션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물을 타고 있는 거지, 이 자체가 영매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을 탔다는 거는 롱을 생각하고 여기서 진입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신호는 S인데, 밑에서, 고야에서 멀리서 롱을 들어가는 거는 그게 바로 영매매라는 거예요. 영매매. 영매매에 손절 기준도 없고, 한도 끝도 없이 밀려가고, 혹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레버리지까지 써버렸다면, 이런 데서 청산을 면치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한 번씩은 다 겪는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다 겪기 때문에 새로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혹시 그러고 계신다면 빨리 끊어내야 돼요. 그런 매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고야가 뚫렸을 때 이미 끝냈어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그걸 계속 살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끊고 추세 전환돼서 여기서 숏을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그 시드가 한, 뭐, 5%, 많이 나서 5%, 6% 정도 손절했다고 치고, 5%, 6% 손절한 금액으로 여기서 만약에 숏을 들어갔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고야 만났을 때. 그러면 뭐 충분히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갔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한 포지션을, 관점이 뚫린 그런 포지션을 살리려고 막 애써서 가져가는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며칠이 아니고 몇 주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포지션 하나가 잘못 걸려가지고. 살리려고 물 탔다가 몇 주. 물을 너무 많이 탔으니까 이제 쉽게 손절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올라오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기도하다가 일주일 지나고 이주일 지나고 몇 달도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그 악몽의 스토리를 끊는 단 하나는 S 신호가 떴을 때 손절하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손절하고 나오면. 그러면 그 모든 게 진짜 많아도 한 10% 정도 손절로 끝나고 평균적으로는 3%, 4% 정도 손절로 다 이 스토리를 끝낼 수 있어요, 사실은. 끝낼 수 있죠.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고 미리 예견하시고 반대 시그널이 뜨면 야, 가차없이 끊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주저리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차트에 사실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강의도 잘 돼 있고, 다들 잘 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은 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사실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잘 보신다면,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나, 어, 그 거래소 차트에 사실 말린다고 하죠. 그죠? 말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의 이제 심리적인 것 부분들을 되게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차트가
그런 게서 좀 자유롭고 싶다면 원칙적인 매매를 처음부터 이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게 그냥 정말 습관적으로 되게 되면 요런 어떤 함정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 후에 그걸 이제 깨닫게 됐고, 지금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단순한 매매법으로 반복하는 게 답이더라. 그거는 10년, 뭐, 15년 이렇게 트레이딩 하신 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원칙을 정하고 원칙에 맞게 반복적으로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아주 초보 때부터 10년, 15년 한 사람들 거를 지금 따라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 했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나 꼭 봤으면 좋겠다는 코인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같이 봐도 좋고요. 한 5분 정도만 마무리를 하고 오늘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되게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이게 잘 이제 도움이 될지는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꼭 빠지지 않고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나름대로 좀 시행착오 하면서 겪었던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어야만 하고, 또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리스크가 적은 방법으로 겪게 하려고 시드를 자꾸 연습 기간에 줄이고, 어,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메모로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고, 크게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벌써 214분이나 들어와셔서 들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좀 짧은 경험이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잘 들으셔가지고, 실제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좀 풀어놓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이봉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조일동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대표님.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많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네. 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나가게 하면 되죠, 뭐. 낙서도 응.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막 문자도 순이든. 올라오고 다양하네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무셔요, 주무셔. 네,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아직 집에 못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 미팅 끝나고 바로 하느라고. 네. 그러시구나. 아이고.